육아하시면서 매일매일이 정말 기쁨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고민의 연속이기도 하죠. 오늘은 우리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의 이런 행동? 그냥 크면서 지나가는 과정일까? 아니면 혹시 무슨 신호일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분리불안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문 앞에서 울며 불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 아니면 좀 심한 건가? 궁금하셨죠? 그 경계선이 어디쯤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분리불안이 뭔지 정확히 알아볼게요. 이건 그냥 엄마 아빠랑 떨어지기 싫다고 떼쓰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아이가 헤어지는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그러니까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럼 과도하다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어린이집 갈 때 잠깐 우는 거야 뭐 흔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양육자가 떠날 때마다 막 자지러지게 울고 그 불안한 마음이 오랫동안 계속돼서 결국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건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왜 그냥 넘기면 안 되냐면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런 극심한 불안이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씩 장기간 이어진다면 나중에 더 큰 불안 장애로 이어지는 첫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는 바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격성과 반항. 이거 진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 하나일 텐데요. 이 행동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패턴이에요. 어쩌다 한번 장난감 때문에 친구를 밀치는 거? 그럴 수 있죠. 크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어떤 규칙이나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이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친구랑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말로 풀기보다 일단 때리거나 무는 게 먼저인 경우, 또는 화가 날 때마다 손에 잡히는 걸 막 던지는 행동이 너무 잦을 때, 그리고 아주 합리적인 지시인데도 무조건 싫어부터 외치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계속될 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한번 들어놓았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 문제 있나 봐 하실 필요 전혀 없다는 거. 아이들은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특정 행동이 여러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관된 패턴, 바로 그것 자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사회성 부족입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신호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한번 볼게요. 사회성 부족이라고 하면 보통 내성적인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둘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혼자 노는 걸 즐기는 아이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신호는 다른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자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혼자 있기를 유독 강하게 고집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갔는데 다른 애들이 있는 곳은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누가 말을 걸어도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다 같이 뭔가를 할 때도 혼자만 겉도는 모습이 계속 관찰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행동이 반복될 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생각해 봐야 해요. 첫째, 아이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결정적인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회성 발달이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 행동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들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관찰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이 표로 딱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과도한 불안은 나중에 불안장애의 전조가 될 수 있고, 반복적인 공격성은
우려스러운 행동 패턴을, 또래를 계속 피하는 건 사회성 발달 지연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각 행동의 패턴과 지속성이 어떤 잠재적인 의미를 갖는지 연결해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최종 목표는요, 부모님이 의사가 되어서 아이를 진단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아이의 행동을 더 깊이 관찰하고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어려움이 뭘까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 이 정보는 바로 그 첫걸음을 위한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까지 알아챌 수 있는 최고의 관찰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아이 곁에 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관찰이야말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